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김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오늘은 성형외과와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형외과 의사이시자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닥터 벤데타 김선우 원장님이라고 계십니다. 뭐 유명한 이제 의사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성형 수술을 받고 싶어서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수술을 받는 줄 알고 이제 수술비를 지급하고 이제 수술 스케줄 잡고 그렇죠. 수술 이제 동의서를 쓰고 이제 하는데 실제로는 그분들이 수술을 하지 않고 공장식 수술, 뭐 유령 수술이라고 하는데 여러 명을 이제 한 명의 그 유명 의사가 여러 명을 동시에 수술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의료사고 위험도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다른 의사들이 이제 수술하는 건데 이거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있죠. 우선은 그 환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 사람에게 수술을 받겠다. 오늘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수술해가지고 수술이 망쳐질 수도 있는 거고 수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침습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뭐 돈을 받고 수술이 체결된 거니까 사기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 김선우 원장님이 유령 수술을 행하고 있는 어떤 성형외과 상대로 고발을 했어요. 이제 법리적으로는 원래 수술 행위가 그 침습 행위 말 그대로 이제 건강 상태를 기본적으로 해칠 수 있는 원칙적으로는 상해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의사의 그 업무상의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형법상 이제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라는 것 자체가 위법성이라는 게 조각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해죄도 적용될 수 있지만 사기죄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검사는 이제 죄명을 사기죄로 최종적으로 의유를 해서 실제 이 성형외과를 기소를 했고 관련된 민사 사건도 진행이 됐어요. B라는 의사한테 수술을 받고 부작용이 일어난 그 환자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김선우 원장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런 유령 수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오셨고 본인도 성형외과 의사지만 이건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시스템이다. 공익을 위해서 이걸 내가 반드시 폭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많은 이런 사회고발 프로그램도 하고 활동을 하셨어요. 사실 저희는 뭐 저희가 개인적으로 김선우 원장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정말로 어떤 의도신지 알 수는 없으나 정말 그분이 순수하게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라면 굉장히 정말 존경받아서 마땅할 분인 것 같고요.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무릎 수술 같은 거 배워가지고 뭐 정형외과에 수술을 한다거나 머구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싼 값에 병원에서 고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환자는 많이 받아가지고 병원에 이익을 창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횡행한데 정말 이제 김선우 원장님께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대중에게 알린다고 한다면은 뭐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수술을 받아야 될 일이 있을 때 좀 더 알아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럼 이런 위험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신 거죠. 저는 사실 뭐 김선우 원장님 개인적으로 뭐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방송이나 기사에서만 뵀는데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형외과 의사로서 본인이 많은 부를 충분히 축적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제 법률 소송이 휘말리면서 한다는 건 공익적 목적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제 그 사망 사건을 발생을 하면 병원이 이제 그 의료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 놓잖아요. 일단 환자들이랑 보통 사망을 할 경우 3억 5천만 원 정도 합의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 합의서에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비밀을 누설하면 외부에 누설할 시에 10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3억 5천을 받았는데 만약에 내가 3억 5천 받고 합의를 해놓고 나중 가가지고 이걸 문제 삼게 되면은 35억을 뱉어내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건 자체는 좀 불공정한 계약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유족분들은 이제 사실은 저는 이거는 그 이 합의서나 이 계약서가 문제가 돼서 민사소송에 간다면 이거는 무효의 소지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이 김선우 원장님이 A 성형외과를 고발한 고발장과 커뮤니티에 댓글을 단 걸로 돼서 둘 다 명예훼손으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일단 먼저 댓글에 대한 명예훼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봐서 무죄 판결이 났죠. 1심에서. 재판부에서는 이제 김선우 원장님은 한 200명, 3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허위로 볼 수 있지만 이 김선우 원장님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 성형외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점을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제보해오고 고발해온 사회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이다. 명예훼손죄 단서 조항에 해당이 돼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죠. 이 항소심이 이제 지난 4월 1일에 있었고 한 가지는 이제 고발장이죠. 해당 내용에 대해서 3월 31일 날 명예훼손에 대한 1심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 재판부의 이제 증인으로 이 A 성형외과의 전 원장의 부인이자 내과 의사인 최모 씨 그리고 현재 병원을 인수한 이모 씨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의료 사고로 2명이 사망한 것도 맞다. 그리고 3억 5천에 대해서 10배, 100배 상하라는 것도 맞다.
그런데 이제 김선웅 원장님이 무죄를 받으시려면 한 가지 입증을 하셔야 될 게 있죠. 공익적 목적이다. 그리고 허위 사실이 일단 아닌 것으로 입증을 하면 제일 좋고, 이모 씨와 최모 씨가 증언한 바에 의하면 2명밖에 사망하지 않았다. 김선웅 원장님이 무슨 근거로 수백 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 근거를 제출해라. 김선웅 원장님은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줘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사망 선고를 하게 될 때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장소 있잖아요. 사망한 장소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다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종합병원으로 먼저 옮긴단 말이에요. 대형 병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사망 장소 자체가 그 특정 A 성형외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입증하는 건 쉽지는 않아 보여가지고, 사실조회나 이런 걸 통하거나 또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히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사실은 3억 5천에 대한 비밀을 누설을 하면 35억을 배상해야 된다는 규정 같은 경우는 제가 봤었을 때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거는 불공정한 계약이고 약관이라고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입으셨고 정말 뭐 가족이나 뭐 또는 뭐 지인이나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제보를 통해 가지고 조금 추산을 해볼 필요는 좀 있다고 봐요. 그게 일단 제일 먼저 급선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일 현실적인 체증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그 3억 5천의 비밀 누설에 대한 역배상 조항은 저는 뭐 무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어쨌든지 뭐 과실로 인해서 피해 보상을 하면서 그 조건으로 비밀 누설을 10배를 단다는 거는, 이거는 뭐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봐서 무효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의문인 게 뭐냐면은, 성형외과의 사망보험 같은 경우가 또 5천만 원 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저는 의문스럽긴 해요. 왜 이 3억 5천이나 되는 정도의 보험을 가입했을까? 그만큼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보험료가 상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경영하면서 뭔가 좀 사망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했었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여져가지고, 보통은 아마 태반의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정도의 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김선웅 원장님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특정 병원들에서는 보험금이 비쌀지언정, 보험 납입료가 비쌀지언정, 실제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 그 보험을 들지 않았을 때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보시는 거죠. 3월 30일에 열렸던 1심 공판과 관련해서 제가 뭐 김선웅 원장님께 조언을 드리자면, 그 원장님께서는 이게 수백 명의 사망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되는데,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기소에 대해서는 기소할 근거에 대해서 검사가 증거를 만들어서 기소를 하는 건데, 그 이후에 내가 무죄라는 방어 부분에 대한 항변은 피고인이 입증을 해야 될 또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A 성형외과에서 실제로 뭐 수백 명의 이런 유령 수술로 인한 사망자가 수백 명이 있었다고 해도, 그게 아까 김변 얘기대로 사망 선고를 하고 사망 신고서가 제출되잖아요. 출생하면 출생증명서가 제출하듯이. 근데 뭐 예를 들어 정부 행정안전부에 사실조회를 하더라도, 이 A 성형외과에서 사망이 일단 발생했다고 발생한 그것만 그룹핑을 해서 사실조회 회신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어렵죠. 왜냐하면 사망의 사유가 이제 뭐 보통은 이제 뭐 마취부작용으로 이제 악설 고혈증이란 걸 많이 적시를 한다고 하는데, 성형외과에서 사망이 일어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A 성형외과에서는 기간을 정하고 이 사이에 여기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이만큼이라고 회신 받는 게 사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저는 닥터 벤데타님, 김선웅 원장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 이 역배상 조항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망 사건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이 김선웅 원장님께 제보를 해주시고, 그 명단에 대해서 사망 신고서를 김선웅 원장님이 사실조회하는 거, 그건 가능하죠.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공익적 목적이 인정이 돼서 무죄를 받으실 거고, 그래서 이 지금 받으신 1심 재판의 포인트는 그 사망한 분들에 대한 입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좀 그런 부분을 김선웅 원장님이 정말 큰 뜻을 가지고 공익적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그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피해 사례 입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김선웅 원장님께 좀 제보를 해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사실조회를 하면 원장님이 주장하시는 걸 입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정말 고된 길을 가고 계신데 정말 저희도 응원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또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정말 대한민국에 이번에 그 우리 코로나 사태 때 많은 의사분들께서 무급으로 이제 봉사활동 많이 하시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자체가 그냥 정말 무익한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그 직업적 어떤 사명의식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 때문에 그들이 처음에 의대에 입학해가지고 했던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좀 퇴색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너무나 좋은 일들 하고 계시고, 뭐 그런 의사분들께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돈의 유혹 앞에서 지금 본인이 좀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본인의 그 순수했던 처음에 의대 입학해서 선서했던 그때 모습을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Put the pedal to the floor. Flame your light, take a smoke. Put
Put your broken rip off, waf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